안녕하세요. 이꼴TV 퍼플쌤이에요. 여기 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림 일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림 일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4가지 방법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을 잘 그리던 친구들도 그림 일기를 쓰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평소에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고 도화지도 크고 한데 그림 일기라는 것은 일기라는 이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한 친구가 그림 일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미술학원에 그림 일기를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집에서 있는 일을 그릴 때 집에 있는 공간을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밥통이 자기네 밥통하고 똑같지 않다, 뭐 냉장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달라 보인다 하면서 하나하나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엔 선생님이 색칠을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 밥통은 빨간색이 아닌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또 엉엉 울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일기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 일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거 말고 엉뚱한 걸 그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쉽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림 일기를 그려왔을 때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네 집 식탁은 네모난데 왜 동그랗게 그렸니?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일기에 쓰고 비슷하게만 표현해주면 괜찮아요.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친구들 좀 편안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한 거예요. 퍼플쌤이 알려주는 그림 일기 쉽고 재미있게 그리기 4가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그림 일기 한번 재미있게 해봅시다. 자, 일단 그림 일기장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신비아파트 그림 일기를 샀어요. 그림 일기 쉽고 재미있게 쓰는 방법. 첫 번째, 주제 정하기. 두 번째, 사실대로 똑같이 그리려는 마음은 버리기. 세 번째, 이 작은 그림 칸 안에 제일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3가지 생각하기. 네 번째, 동화책을 참고하여 구도 잡기. 자, 여기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도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구도란 어디에 뭘 어떻게 그려준다는 이 계획이에요. 나는 놀이터에 있는 그네를 크게 그려서 내가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에 엄마, 여기에 아빠, 여기에 내가 앉아서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어디에다가 뭘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도를 잡는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정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름방학이니까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놀러 가는 일 많겠죠? 그럼 물놀이 장면이 한 번씩은 꼭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럼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엄마 아빠와 재미있게 놀았던 모습을 그릴 건데, 이럴 때 바닷가, 모래사장, 그리고 물에 떠 있는 사람들, 파라솔 다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그려도 되지만 내가 수영하는 모습만 크게 그리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주제 정하기, 사실대로 똑같이 그리려는 마음 버리기, 그리고 작은 노트 안에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3가지 생각하기, 동화책을 참고하여 구도 잡기, 요거 얘기해 줬죠? 요런 동화책을 보면 어떤가요? 자, 동화책을 보고 구도 잡기는 선생님이 동화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동화책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노는 모습이 지금 있는데요. 마당에 부분, 마당을 넘어서서 다른 건물까지 다 그려주고 마당에 자세한 것들, 동물과 새, 나무 모든 걸 다 그려주고 하늘까지 그려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림 일기의 구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그려줘도 괜찮지만 매번 이렇게 그리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림은 이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떤가요? 물뿌리개로 밭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모습만 그렸죠?
그리고 주변의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졌어요. 물론 고양이, 할머니는 그렸지만 이 주변에 있는 땅과 뒤에 있는 하늘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해줬죠. 생략이 뭐예요? 안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생각해보고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렁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요 그림은 어때요? 지금 할머니와 아이는 아예 이제 보이지 않죠? 보여주고 싶은 거 뭐예요? 지렁이들이 땅속에 살고 있고 실수로 이렇게 지렁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새가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두더지도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요런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려도 충분히 그림 일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알았나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다 다른 구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그리고 싶은지, 세 개만 그리고 싶은지, 세 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를 되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작게 나머지를 그려줄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몇 가지를 선생님이 그림 일기로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도 보면서 같이 따라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 그리면서 숙제도 몇 개 끝내볼까요? 물놀이를 주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영장이어도 좋고 바닷가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물놀이 하는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아빠가 내 튜브를 줄로 끌어주고 있고 뒤에서 동생이 막 울면서 지금 못 따라와서 떼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방울이 튀고 튜브를 타고 있고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만으로 이게 뭐 하는 모습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뒤에 있는 매점, 핫도그 파는 곳, 그리고 튜브 빌리는 곳 이런 것까지 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는 작은데 그릴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그리고 싶고 나는 그런 게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가 수영장 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보이는 튜브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 이런 것도 그리고 싶고 뒤에 있는 이런 사다리 같은 것도 그리고 싶고 이런 친구들은 계속 뒤에다가 뭔가 묘사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그리는 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중요한 세 가지만 골라서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 있을 수 있는 일,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어딜 놀러를 가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날도 많고 어디 나가더라도 마스크 쓰는 날도 많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마트에 갔다 온 일기를 써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엄마와 누나와 아빠와 다 같이 갔어도 다 그리기 힘들면
엄마 나 저 초콜릿 살래요 하는 나와 엄마와 초콜릿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있을 만한 일기 쓸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날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는 먹었을 텐데요. 중에서도 우리 여름이니까 엄마 아빠와 수박 먹는 모습 한번 그림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수박 먹는 주제를 정했고 사실대로 똑같이 그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작은 노트 안에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3개를 생각하고 똑같이 동화책을 참고하여 구도를 잡고 자, 동화책을 또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동화책을 보시면 지금 꿀꿀이가 혼자 있어서 이불을 똘똘 말고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잠이 들었는데 바닷가에 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수박을 먹고 있는데 수박을 먹으니까 마치 내가 바닷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상상을 보탠 그림을 그려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내 느낌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요렇게 수박을 먹고 있는 나, 잘라놓은 수박, 그리고 큰 수박, 또 이 물결 이 3가지를 선생님 그려봤는데요. 여기에다가 멀리 보이는 햇님도 그려줄 수 있고 구름도 그려줘도 되겠지요. 자, 이건 뭐예요? 물론 집에서 수박을 먹었지만 수박을 먹었더니 바다에 놀러 온 것처럼 정말 시원했다라고 만약에 일기를 썼다면 주변이 이렇게 바닷가인 것처럼 그려줘도 괜찮아요. 뭐 여기다가 물고기를 그려줄 수도 있고 뭐 튜브를 또 그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화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외계인도 많이 그리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공룡도 많이 그리죠. 그런데 그림 일기에는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림 일기가 어려워지고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 일기까지 설명해 줬어요. 아직 사람 그림이나 모든 그림이 더 서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같이 그려지지 않고 뭐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자신 있게 재미있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4번째 동화책을 참고하여 구도 잡기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동화책을 참고해서 그려도 좋아요. 동화책에도 수박 먹는 장면이 나와 있을 수 있고 동화책에도 마트에 간 모습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동화책 굉장히 많죠? 동화책을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장면이 하나쯤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참고해서 그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떤 부분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주제 정하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뭐 특별한 일, 키즈 카페를 갔다든지 놀이공원에 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주제 정하기가 쉽겠죠. 근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집에서 있었던 일, 책을 봤으면 책에 나오는 장면을 상상으로 그려도 돼요. 두 번째, 사실대로 똑같이 그리려는 마음은 버리기. 삐. 밥을 먹는 모습을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우리 집 의자까지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노트 안에 그려야 되죠. 우리 스케치북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3개를 생각해 보기. 3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강아지와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정도만 크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동화책을 참고하기. 내가 생각한 장면은 이런 건데 이런 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때 동화책에 비슷한 게 있나 찾아보면은 이 장면은 요거를 좀 비슷하게 따라해보면 되겠다라고 동화책을 참고해서 구도를 잡아보기. 이렇게 4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림 일기를 한번 해보면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방학 동안 그림 일기 숙제 지겨워하지 않고 재미있어 하면서 그렸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에는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